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자에서는요, 부동산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싸야 해요. 여러분, 싸다 비싸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나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보통에 저는 투자금을 모으라고 할 때 일단 1억 정도는 모으라고 해요. 1억 정도는. 왜? 1억이 있어야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을 그래도 하나를 지방에서는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1억이 있으면은 3억의 대출을 내서 4억 이상짜리 뭐 그런 거 들어가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저는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 싸다,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25평이라도 실거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특히 대구는 좀 아니지만 현재 아니지만은 내년에 입주장인 울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또는 내년 입주장인 또 뭐 어디가 있습니까? 뭐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또 많아지는 대전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지방 광역시긴 하지만은 사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런 타이밍 때 내가 실거주 주담대를 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 최근에 제가 모 지역에 있는 신축하는 아파트, 신축되는 아파트, 자, 내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이 아파트에 제가 아는 사람이 현금을 1억 들고 있더라고요. 1억. 그래서 25평이야 4억 지금 현재 가격으로 4억 3천 정도 하던데 아마 입주장이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옳다코나 들어가야 돼요. 자, 현금 1억 있잖아요. 플러스 본인이 또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 1억까지 또 된다고 하고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3억 8천 정도면은 한 2억 정도는 대출 땡겨서 맞벌이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이만큼 내도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주담대를 1억 5천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1억 5천 밖에 받지 못한다. 1억 5천이면은 한 달에 거의 한 70만원 정도 이제 낼 거예요. 아마 60에서 70만원 정도. 더 내구나. 죄송합니다. 더 내죠. 3억이 150만원이니까 75만원 정도 내겠다. 네. 4%로 계산했을 때 4.5%로 계산했을 때 그래요. 75, 80 정도 낼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요. 네, 감당이 가능하고 그래서 1억 5천을 대출한다. 그건 정말 땡큐죠. 땡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2024년도 이후부터 또 입주 물량이 더 적어지는 곳, 그런 곳은 매우 매력적이다. 실거주 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가 좀 더 매매가 제 생각하던 것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갭이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자금으로 대구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구축부터 해서 신축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장 아파트를 싸게 잡아서 그냥 쭉 홀딩만 해도 예를 들어서 5억 5천까지 떨어졌던 게 회복을 하면 한 6억까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입주만 끝나더라도 5억 5천대 매물들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6억까지 그냥 회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회복을 좀 더 한다고 한다면 6억 5천까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지금 입주 끝났으니까 하나 볼까요? 네, 더샵 리비텔 1차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명덕역 인근에 이렇게 건들바이역이죠. 이렇게 인근에 있고 여기서 조금만 지하철 타고 가면 수성구예요. 네, 조금만 지하철 타고 수성구예요.
자, 더샵 리비텔에 걸어서 경대병원역 가서 2호선을 타고 범어역까지 수성구청역까지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리비텔은 뭐 1차를 보시면요, 2022년 3월, 올 3월 달에 입주를 했고, 자, 보세요. 입주가 마무리되니까 어때요? 매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입주가 완료가 되면요. 그래서 회복장을 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3년도, 24년도 모두 대구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뭐 22년 3월에 입주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입주를 해서 뭐 23년도 안에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 마무리 되고 나서 24 입주 물량 지나고 2년 되는 시점이 25년 하반기부터는요, 회복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의 수요만 들어가더라도 가격은 좀 더 뛸 수 있다. 이게 바로 회복장을 타는 거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성호님 반갑습니다. 민서님 반갑고요. 하령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습니다. 원유형님 반갑습니다. 풍곡면 들기름 막국수 존맛이요. 감사합니다. 어제로 제 방송 들어오시고 대단히 영광입니다. 민서님께서 30살에 1억 넘게 모을 것 같은데 청약은 안 될 것 같고 4일 스테이트 너무 비싸네요. 그쵸? 근데 지금 민서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20대잖아요. 이제 20대 후반 아니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1억은 모으고 계속 모으세요. 실타는 두둑하게 모은 다음에 청약을 해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산에 빨리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다음에 에코 델타시티 청약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4평 가격이 부담스러우면요, 25평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부터 자체가 아주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억을 넘게 모으고 주식 투자할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집부터 사놓고 사고부터 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일 스테이트도 올해 8월 이전인가요? 하여튼 제 그 멤버십 중 오래된 멤버십 분 중 한 분께서 4일 스테이트를 또 고민하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가 6억대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렸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올 12월 달에 입주한다는 거죠. 올 12월 달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비록 에코 델타시티라는 강서구의 만세대가 분양을 때리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주하고 싶으시면 전세나 전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추후에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아무튼 현재의 시장은요, 풍전등화와 같아요. 대구의 집값 떨어지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월성 프로주어 보시면 제가 늘 예로 들잖아요. 보시면은 5억 3천, 6억 4천까지 갔나요? 6억 3천까지 갔죠. 6억 3천까지 갔다가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거의 1억 8천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만 보이는 금액으로만 봐도 1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가 3억 2천이었다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각한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전세가는 떨어지기까지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은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는 심하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뭐 등등등등 뭐 여기 뭐 힐스테이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복하면 안 되고, 앞산 힐스테이트 2008년동 이런 거 볼까요? 자, 21년 10월부터 47평이 거래가 안 돼요. 자, 7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분은 정말 잘 빠져나오신 거죠. 잘 빠져나오신 거예요. 왕년에 3억 할 때 사셔가지고 4억의 차익을 얻고 빠져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33평은 이제 6월 21일에 4억 4,200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와, 이거 뭐 차트가 뭐 희한하죠. 이게 뭐 무슨 차트인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로 예를 드는 이 편한 세상 범어 보세요.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이거 9억 7,500까지 찍었어요. 네. 쭉 후덜덜하죠. 네. 지금 6억 6,500까지. 전세가는 얼마예요? 3억 3333입니다. 네. 왕년 전세가가 얼마까지 올랐죠? 네. 전세가가 6억 3천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깡통 전세다. 네. 깡통 전세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게요. 네. 자, 아무튼 대구도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수성 3가에 보시면은 또 13억 8,250에서 11억 8천까지 이렇게 되었고요. 왕년에 저한테 2년 전에 상담을 받으신 분께서 여기에 아마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팔고 경산으로 가는 걸 경산에 90평짜리 아파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그걸 팔고 전월세로 거주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되신 거죠. 네. 근데 그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그때 그분의 주요 관심사는 이 수성구의 수성상가 화성파크 드림을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경산의 90평짜리로 가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경산의 90평짜리 가면은 전세든 월세든 월세는 아니고 전세든 매매든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제 말을 들었으면 좀 더 지금은 좀 웃고 살 수가 있을 건데 아무튼 수성상가의 이 대형 평수 화성파크 드림이든 뭐 롯데캐슬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늘채든 지금 좀 울상인 상태죠. 네, 울상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갈치아님 수성 범어W 주상복합의 경우 전매 제한인데 조합원 고유의 경우 얼마가 필요한가요? 분양권 계산을 잘 몰랐어요. 그 조합원이 지역주택 조합원이거든요. 네, 그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정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주택도 아마 전매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요. 네, 이게 투기과열 지구에다가 아마 정확한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이고야 수성 범어 W 안 나오네요. 범어 두산이보다 제니스 가서 여기에 버버 W 나왔네요. 조합원 매물들이 나와 있네요. 네, 매물들이 나와 있고 자 가격대로 보면은 84 타입이 저층이 11억 5천이네요. 이게 20억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20억. 네. 근데 이제 입주장이 1년 더 성큼 다가오니까 지금 수성 범어 W가 이렇게 많이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네. 이게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충분히 빠질 여지가 더 큽니다. 네. 빠질 여지가 더 크고요. 왜냐면 입주까지 1년 정도가 남았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범어 W 입지가 상당히 괜찮죠. 네, 상당히 괜찮고 조금만 가면 이 수성구청역 학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범어 사동에 메인 학원 스트릿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가 좀 더 빠지면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10억 이하라도 되겠죠. 네. 그럼 뭡니까? 땡큐 베리 머치. 네. 그래서 지금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거는 좀 거래가 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 급매물입니다. P 4억 8,463. 요거랑 조합원들의 그 계약금이 있거든요. 계약금도 있을 거고, 네, 플러스로 추가 분담금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가, 누구나 다 승계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조합원 모집할 당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어야지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됩니다. 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사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비타님 반갑습니다. 신원다 준생님 방송 라방이네요. 감사합니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신엘님 반갑고요. 미주원님 반갑습니다. 클로버하우저님 반갑습니다. 쭈님 반갑고요. 네, 선지건무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가자님 반갑습니다. 석상님 반갑고요. 윤희님 반갑습니다. 미니님 반갑고요. 네, 이용님 반갑습니다. 눈꽃님 반갑습니다. 박경님 반갑습니다. 아비투스님 반갑습니다. 지상희님 반갑습니다. 네, 아비투스님 그 톡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
를 보시면서 좀 흔들리지 않던가요? 네. 뭔가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왜냐면, 지금과 같이 이런 변동성이 크고 하락하는 장세에서는요, 나의 이때까지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흔들린다는 거죠. 네. 매우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뜬 아파트는요,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떠 있는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투스님,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어제 제가 그리고 주말에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본인의 멘탈 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가장 먼저 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좀 협상을 해보세요. 네, 잘 협상해서 묶어두는 방향, 그리고 회복장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네, 창원은 또 입주 물량이 또 별로 없지만은 결국은 부산이 흔들리면서 창원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창원의 용지 더샵이든 용지 아이파크 같은 대장 아파트는요, 부산에 있는 어디를 보고 흘러가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대장 아파트 84 타입을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서울하고 지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서울이 오르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또 한층 더 붐업을 시키는 경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전부 다 약간의 연계성과 연동이 되지만 무조건적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기가 어려운 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을 못 돌아다니죠. 왜? 취득세 중과,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종부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 그 메뚜기 때처럼 이쪽 뛰어오고 가고 했던 게 지금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추구 전략이에요. 추구 전략. 저희 톡방에서 오늘 광주에 그 부동산을 또 매도를 다 성공시켰다 이런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께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2020년도에 샀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광주를 사라고 했죠? 2020년도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부동산이요, 어쨌든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광주가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거기로 몰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샀으니까 2년 뒤인 2022년 가을에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분이 이미 뜬 채로, 가격이 떠 있는 채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가격이 떠 있는 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들어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바닥에 있는 것을 사야 되고요. 앞으로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거,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또 옥빛을, 네, 진흙 속에 또 진주를 또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놓기만 한다면요, 무피해 사놓기만 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분양권이 또 오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분양권 상태로 매도할 경우에는 일단 1년 미만일 때는 77%,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보유 연한과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66%예요. 그래서 다운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투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2024년도, 23년도 연말 이때 분양을 해서 26년도에 준공이 되는 아파트 내가 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의 그 과세 구간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또 추가로 세금이 아깝다고요. 그러면 또 2년 더 보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상승장의 경우는 이 매수인이 이제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운 계약을 치고라도 산다는 거죠. 네.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락장의 경우에는 분양권 다운 계약이 쉽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장수홍님께서 2주택자인데 집이 매매가 안 되네요.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네, 더 급매가로 팔지 않는다면은, 집이 매매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